교장의 거꾸로 과학교실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비록 교육과정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중간 유전이라는 것을 추가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멘델은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한 형질의 유전이 다른 유전에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둥글고 노란색이었던 완두콩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주름지고 초록색이었던 완두콩이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에 둥근 완두콩이 태어났다면 걔는 무조건 노란색일 것이냐, 초록색일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든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실험을 하나 해봅니다. 자, 이 실험 과정은 어떻게 되냐? 완전 순수 혈통의 순종인 둥글고 황색인 완두콩과 주름지고 녹색인 완두콩을 교배해서 잡종 1대를 얻고 이를 자가수분해서 잡종 2대를 얻어서 표현형의 비율을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런 실험을 해봤다는 거죠. 순종의 둥글고 황색인 완두콩과 순종의 주름지고 녹색인 완두콩을 교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잡종 1대에서 둥글고 황색인 게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만 봤을 때 둥글면 황색인 것 같죠, 마치, 그죠? 자, 마치 둥글면 무조건 황색인 것 같은 결과를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여기 잡종 1대에서 다시 한번 자가수분을 해서 그 다음 잡종 2대를 얻었으니 둥글고 황색인 것도 나오고 둥글고 녹색인 것도 나오고 주름지고 황색인 것도 나오고 주름지고 녹색인 것도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이때의 비율을 보면은 지금 480개의 완두콩을 얻게 되었는데 비율이 270대 90대 90대 30이죠. 9대 3대 3대 1의 비율로. 자, 몇 번을 해도 요런 비율로 많이 나오더라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실험을 봤을 때 둥글면은 무조건 황색이어야 되는 건가요? 자, 아니죠. 둥글고 녹색인 것도 존재하고 주름지면서 황색인 것도 존재하지만 주름지면서 녹색인 것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여기서부터 멘델은 또 한 가지 법칙을 만들게 됩니다. 규칙을 알게 된 거죠. 독립의 법칙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이것은 뭐냐? 실험 결과로 보았을 때 두 가지 형질, 즉 모양과 색깔이라는 그 각각의 두 가지 형질은 동시에 유전될 때 각 형질이 서로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유전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쌍 이상의 대립 형질이 함께 유전될 때 각각의 형질이 다른 형질의 유전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유전될 수 있다. 이것을 바로 멘델의 독립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하여 그렇게 독립적으로 유전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염색체 배열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파란색 같은 경우 지금 대문자 R과 소문자 R로 표현한 요것은 완두콩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가진 상동 염색체고요. 여기 지금 Y, 대문자 Y와 소문자 Y로 표시한 것은 완두콩의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가진 상동 염색체입니다. 자, 이때 완두콩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끼리 따로 있고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끼리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세대에서는 생식세포 분열을 통해서 여기 둘 중에 하나만 받겠죠? 여기서 만약에 대문자 R을 받았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 대문자 Y를 받았다. 하면은 둥글고, 자, 대문자가 둥근 겁니다. 그리고 대문자 Y는 노란색이고요. 둥글고 노란색인 게 나오고요. 자, 반면에 대문자 R을 받았는데 소문자 Y를 받았다. 그럼 대문자 R 때문에 둥글고 소문자 Y는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인 완두콩이 나올 수 있고. 자, 만약에 여기서 소문자 R을 받고 여기서 대문자 Y를 받았다. 그러면 이때는 주름지고 노란색인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소문자 R을 받고 여기서도 소문자 Y를 받았다. 그렇다면 주름지고 초록색인 완두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 쌍의 대립 형질의 유전을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퍼넷 사각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퍼넷 사각형의 원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요. 지금 여기 첫 번째 순종입니다. 순종. 지금 보면은 표현형이 지금 하나로 일정하죠. 여긴 대문자만 있고 여긴 소문자만 있고. 자, 둘 다 순종입니다. 얘는 순종의 노란색이면서 둥근 완두콩이고요. 얘는 순종의 초록색이면서 주름진 완두콩입니다. 이들이 다음 세대로 갈 때, 잡종 1세대로 넘어갈 때는 여기서 각각 반씩 줘야겠죠. R에서 반, Y에서 반 이렇게 줘야겠죠. 여기도 R에서 반, Y에서 반을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즉 이 둘이 만드는 생식세포는 이렇게 되겠죠. 얘네 둘이 합쳐지면은 다음 세대, 잡종 1세대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RR, YY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자가소분을 시킵니다. 똑같은 대문자 R, 소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Y 이 똑같은 것과 자가소분을 시킵니다. 자가소분을 시키게 되면은
여기서 줄 수 있는 한쪽에서 줄 수 있는 경우에서는 R, Y 이렇게 줄 수 있을 테고요. 대문자일 때 소문자 줄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소문자일 때 대문자 줄 수 있을 테고 소문자일 때 소문자 줄 수 있겠죠. 이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이 줄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은 자가수분이니까요. 자, 요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이 만나게 되면 대문자 R, 대문자 R, 대문자 Y, 대문자 Y를 갖는 잡종 2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잡종 1대고요. 요 안에 사각형 안에 표현하는 것은 바로 잡종 2대입니다. 자, 잡종 2대에서 그렇다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대문자만 있으니까 둥글고 노란색인 경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만나는 걸 써주면은 그것의 모양과 색깔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결과는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결과를 보시면 둥글면서 노란 것, 그리고 둥글면서 초록색인 것, 주름지면서 노란 것, 주름지면서 초록색인 것의 비율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둥글면서 노란 것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가 있네요. 자, 둥글면서 노란 건 9개입니다. 자, 둥글면서 초록색인 거는 지금 1개, 2개, 3개가 있네요. 자, 주름지면서 노란 거 하나, 둘, 3개가 있죠. 자, 주름지면서 초록색인 것은 1개가 있습니다. 즉 이들의 비율이 9대 3대 3대 1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멘델의 법칙,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세 가지를 배워봤고요. 이번에는 멘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의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렌스라는 사람이 한 가지 의문을 가졌어요. 자, 멘델이 우열의 법칙을 얘기를 했는데 과연 모든 생물이 가진 형질은 모두 우성과 열성으로 구별될 것이냐, 모든 게 그럴 것이냐, 이게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이 코렌스는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본 끝에 드디어 우열의 법칙에 맞지 않는 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순종의 분꽃인데요. 이건 순종의 빨간 분꽃이고요. 이것은 순종의 하얀색 분꽃입니다. 이 둘을 교배시켜 봤더니 그 다음은 잡종 1대에서 분홍색 꽃이 나온 겁니다. 우열의 법칙에 따르면은 만약 빨간 게 우성이면 무조건 그 다음 세대에 빨간 게 나와야 되고요. 만약 흰색이 우성이면 그 다음 세대에 무조건 흰색이 나와야 하는데 빨간색과 흰색을 섞었더니 분홍색 꽃이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열의 법칙에 맞지 않는 것도 있네 하고 찾아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중간 유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중간 유전이란 것은 대립 유전자 사이에 우열 관계가 분명하지가 않아서 잡종 1대에서 두 대립 형질의 중간 형질이 나타나는 유전 현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멘델의 우열의 법칙에는 위배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분리의 법칙은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분꽃의 중간 유전을 이렇게 모식도로 한번 나타내 보면요, 여기가 순종이고 그 다음 잡종일 때, 그리고 얘를 자가수분해서 잡종 2대를 얻게 되는데요. 그때 보시면은 붉은 꽃도 나오고 분홍 꽃도 나오고 흰 꽃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잡종 1대에서 분홍색 꽃이 나왔지만 잡종 2대에서 다시 빨간색 꽃과 흰색 꽃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이 잡종 1대에서 2대로 넘어가는 사이에 이렇게 대문자의 성분, 즉 붉은 꽃의 성분과 그리고 요 소문자 흰색 꽃의 성분이 각각 나뉘어서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분리의 법칙은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때 항상 잡종 2대에서 붉은 꽃과 분홍 꽃과 흰 꽃의 비율은 대체로 1대 2대 1의 비율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